2026년 3월 4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통일교에 내린 해산 명령은 동아시아 종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본 법원은 실질적인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월 9일 발의된 민법 38조 개정안을 둘러싼 종교의 자유와 국가규제 권한 사이에 법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의 조직적 신도 동원 및 당원 가입 의혹과 더불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유착해온 통일교의 사례 등을 반사회적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주된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래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관청이 재반 상황을 고려하여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신천지나 통일교의 사례와 같이 조직적 정치 개입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특정 종교단체의 존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종교단체의 일탈을 규제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각기 다른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적 종교 집단을 말하는 프랑스어 세크트의 인권 침해 행위를 엄단하면서도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은 종교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 법인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면세 혜택을 박탈합니다. 반면 중국식 모델은 국가 통제 밖의 종교 활동에 대해 행정 권력으로 조직을 즉각 폐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서구식 모델에서 벗어나 자칫 종교를 국가 체제 아래 귀속시키려는 중국식 통제 모델로 경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교단 취소가 가져올 행정적 연쇄 마비에 대한 우려입니다. 상위 법인인 교단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그 산하의 수많은 지교회와 부속 기관들의 법적 지위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별 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행정적 권리 보호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정치 개입이라는 기준의 주관성 문제입니다.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 유착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용어 자체가 지닌 불명확성으로 인해 차별금지법이나 낙태 관련 입법 등 신앙적 양심에 기초한 정책 비판 활동조차 정부의 해석에 따라 불법적 정치 관여로 분류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셋째,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에 대한 이견입니다. 정교분리의 본질적 가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종교의 사회적 목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이 원칙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앙은 결코 국가의 감시나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와 통일교의 일탈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자칫 정치 개입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모든 종교의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되지 않도록 이번 민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